진짜 뭐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이제 연말로 가지만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믹스돼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막 이러고 있다가 이러면 보통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그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항상 오르지 못하면 내리고 내리지 못하면 오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마나 한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갈지 그렇다면 저번 주에 어떻게 된지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알 테니까 좀 오랫동안 박스권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네.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확 튈 수도 네. 있고 네. 어떤 점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조금 포맷을 바꿔서 우리 7시에 하던 걸 안 하고 한 분 먼저 모시고 또 한 분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제 2023년 이제 테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뭐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약간 이번 주 어떨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 2023년의 테마 네네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내년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1년 이제 한 달 남아서요. 정말요?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저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 약간 주요 테마 중에서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좀 네. 들고 와봤는데요. 네. 일단 제 눈에 가장 먼저 띈 건 일단 정유주인데요. 사실 올해 약간 대장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이제 올해 대장 섹터가 헬스케어랑 이제 정유주 쪽이었는데 네. 근데 정유주 쪽에서 약간 눈에 띄는 게 생각보다 이 섹터 안에서 그런 뭔가 섹터가 잘 갔고 네. 또 섹터 특성상 뭔가 원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잘 갔으니까 다 잘 갔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못 간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극명해요. 네. 근데 못 간 회사들은 그럼 왜 못 갔을까 하고 찾아보면은 못 간 회사들의 이유는 보통 해증을 너무 심하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현금 흐름은 되게 괜찮은데 현금 흐름에 비해서 이제 투자 활동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가 해지. 네, 유가 해지. 예.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유주들은 당연히 유가 해지는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팔겠죠. 네네 그쵸 그쵸. 예, 네. 예, 예.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파는 네, 그런 예, 이제 예. 이제 숏 포지션을 예. 취해놨을 텐데 그 숏 포지션이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과도해도 괜찮았었던 해였는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팡 터지면서 네. 이번에 이번에 사실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숏 포지션을 약간 과도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 현금 흐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로 인해서 보는 손실이 현금 흐름을 뒤엎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못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해지들이 대부분 이제 올해 말을 이제 기점으로 종료가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내년이 된다고 해서 유가가 예전처럼 막 10달러, 20달러 이렇게 갈 가능성 솔직히 많아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사우디의 정세를 봤을 때 예. 사우디에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네옴시티라고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핫 이슈가 되고 있고 네네. 한국 네. 주식에서 엄청 핫 이슈인데 네. 근데 네옴시티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네옴시티의 모든 홈페이지랑 홍보 자료를 보면은 릴리전이랑 무슬림이 아예 검색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나의 종교 정체가 아예 싹 빠져 있습니다. 네. 그 위치 자체도 기존의 종교적인 그런 이제 도시들이 있잖아요. 메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도시들이랑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종교랑 지금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랑 거리를 둔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기존 종교 세력이랑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기존의 사우디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정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네, 그래서 라는 이름도 얘기잖아요. 네오인 것 네네.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빈살만 황태자가 이제 무슬림을 이슬람이 아니겠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닌데, 근데 지금 약간 신권이랑 약간 왕권의 경쟁이 벌어지는 중이 아닌가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세력과 좀 차별화하겠다. 네네네네. 그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무슬림의 수호자인 거는 자철하겠지만 예, 예. 그게 너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 아니고 내 몫이다.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책에서 많이 나왔던 전통적인 이제 신권 대 왕권의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다고 보여지는 가장 큰 이제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제 건국기념일을 올해 2월에 바꿨습니다. 네. 근데 올해 2월에 건국기념을 바꾼 게 어떤 요소로 바꾼 거냐면은 이제 원래 맨 처음에 이제 사우드 이제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한 4년 뒤인가 5년 뒤에 이제 그때부터 와하비스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을 하는데 원래 그 도움을 받은 기점을 이제 건국기념일로 세웠는데요. 네. 이번에 건국기념일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드 왕가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그때를 이제 기존 건국기념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존의 종교 뭐 그런 세력과는 약간 선을 긋겠다. 하지만 난 여전히 무슬림이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지금 취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가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기본에 계속 약간 많은 사업을 벌리고 싶어 할 텐데, 네옴시티를 포함해서요. 근데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유가가 좀 높게 유지가 되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 해지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높게 유지가 된다고 치면은, 그럼 지금 가격은 사실 예전에 약간 유가가 낮았을 때 가격과 거의 흡사하거나 YT 들어갔을 때 좀 더 낮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가 가격이 좀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빠지더라도 사실에서 지금 뭐 80불이라든지 70불까지 빠지더라도 기존 20불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물론 130불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지만요. 네.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런 쪽 약간 정유주 중에서 좀 소외되었던 주식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내년 중에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좋아질 수 있다. 저는 좋아질 것 네.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 해지 물론 이제 이 해지가 이제 회사에 따라서 올해 말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내년 말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이제 적당히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영상이 하나 나갔었는데 네옴시티의 홍보 영상이었는데 아, 네. 진짜 좀 미래 네네, 도시 맞습니다. 네. 느낌을 표방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앞서서 저희 일찍부터 유튜브 채팅창에 김성환님께서 유가가 더 내릴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낮게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내년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다라는. 아니요, 올라갈 거는 아닌데, 근데 잘안 사실, 내려올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근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원래 알던 유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유가이기 때문에 이미. 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희가 한 20달러 정도 선에서 이제 유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130달러 한번 보고 오니까 사람들이 80달러면은 막 굉장히 낮다. 낮다 네네. 인식하지만, 네. 사실 원래대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중간에 폭등했던 섹터 시간을 빼고 보면은 이미 지금도 높은 유가인데 그 뉴노멀로 이미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번 정리해 보면 정유주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높아야 좋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네. 금년에 22년에 많이 올랐는데 해지를 많이 해서 전혀 이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익 유가에서 더 이상 유지만 된다면 이제는 오히려 내년에 이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렇다고, 그러니 네. 사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지금. 기존 네. 정유주 중에서 못 갔던 회사들을 좀 그렇네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네, 왜냐면 다 잘 간 건 의외로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정유사들이 유가를 계속 그러니까 유가 해지를 한다고 이제 선물로 많이 파는데, 문제는 선물로 1년치를 팔면 선물을 1년치 팔고 사는 거는 1년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올라버리면 결국은 해지가 됐다고 치지만 그냥 마이너스가 나죠. 그렇죠. 네. 1년치가 다 마이너스가 나니까 돌아오는 건 한 달씩 돌아오고. 근데 그런 효과에서 벗어나면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이번에 수혜를 많이 봤던 옥시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아예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예측한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서 주가는 굉장히 퍼포먼스를 좋게 보여준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당연히 있는데 그게 이번에 정유주 섹터에서의 좀 성적 격차가 아니었을까, 이번 해에서의. 예, 어렵네요. 해지했다가 오르면 이렇게 네, 욕 오히려 먹고, 더 피를, 그리고 예, 내렸는데 해지 안 한 회사는 너네는 왜 해지도 안 하냐 그러고 쉽지가 않네요. 네, 사실 이게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원유 가격이 막 다시 떨어졌을 때 내년에 다시 폭락을 해가지고 막 20달러까지 폭락할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사우디 현재 상황도 그렇고 이제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지지 않다 가정을 하면은 이쪽을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네. 네. 다음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법안이 이제 제대로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인프라 법안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섹터를 일단 눈여겨보고 싶은데, 일단 친환경 같은 부분은 워낙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인프라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CPI가 아마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YY로 보기 때문에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물가가 높아버린 기저 물가가 네, 높아버리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 높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낮아졌냐 물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YOY랑 이제 실제 물가 절대 지수랑 완전 다르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높은 거에서 조금 덜 올랐다고 해서 사실 낮은 물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인프라 같은 쪽에서 약간 그러니까 인플레가 없어진다고 해서 인플레 해칭하는 주식들이 바로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주식들 중에서 IRA의 이제 혜택을 약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주식이 이제 인프라나 유틸리티 쪽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눈여겨볼 만한 내년에 이제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인프라 유틸리티도 근데 좀 상당히 좀 광범위.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사실 인프라 유틸리티도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이 IRA 법안이 진짜 좀, 내막을 보면 되게 재밌는 다양한 다각도로 보여지는 게, 예를 들어 그 중에 그 일환으로 코발트 광산을 다시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거의 상관이 없는데, 이제 환경 쪽에 껴가지고 같이 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포석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냐면은, 이제 중국과의 약간 갈등을 염두에 둔다고 치면은, 그럼 그런 식으로 좀, 희토류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로도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다층적인 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조금 더 약간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아마 인프라 쪽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 주식들 입장에서 좀 약간 수혜가 될 만한 이제 IRA 쪽은 전 바이오시밀러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그냥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특허가 만료가 되어서 이제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이제 엄밀한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지 똑같은 성분이나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인정받는 그런 의약품들을 다시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이나 허가가 좀 더 유하게 나는 그런 법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매출의 많은 부분이 이제 이런 바이오시밀러 매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상대적으로 숨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한국 주식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물론 미국에서 이제 촉발된 이슈지만 이제 또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려주신 것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네, 맞습니다. 부분들도 맞는 것 같은데 23년 같은 경우는 좀 기회를 볼 수 있다. 네, 네. 사실 바이오시밀러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다른 어쨌거나 그래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다른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어려웠지만 내년엔 턴어라운드가 보이지 않을까 네. 하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 주셨고요. 또 아이디어가 두 가지 준비하신 건가요?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생각해봤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지금 테일러 준칙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네. 테일러 네. 준칙. 네. 근데 사실 약간 테일러 준칙이 최근에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테일러 준칙 따르면 이미 기준금리 막 7% 8%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얘기가 다시 나온 걸 보니까 약간 진짜 염두에는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아직 없어지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 네네. 네. 근데 그 7%랑 8% 그거를 사실 수식을 정확하게 까보면은 그 수식을 이제 좀 다이섹트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 7%랑 8%가 내년에 가서는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가 그러니까 만약 진짜 제대로 꺾이지 않더라도 YOY로 CPI가 낮아지는 거는 이제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보였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수식상으로는 테일러 준칙에서의 이제 기준금리도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이제 뭐 도비 시작에 봤을 때 5%, 이제 분리 시작했을 때 7% 뭐 이 정도로 언급이 나왔는데요. 근데 실제로 내년의 예측을 보면은 5%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번에 말한 걸로는 이제 테일러 준칙을 다시 꺼낸 거는 약간 시장에 쇼크를 줄 수가 있고 실제로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블러드가 테일러 준칙 해갖고 막 숫자 만들었는데 그 숫자가 좀 억지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좀 있고 또 그 숫자 거기 안에 쓴 인플레이션율 같은 게 저렇게 썼다가 나중에 그거 내려오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네. 하려 그러느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그 테일러 준칙은 뭐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예전부터 학교에서 배운 거는 피셔 효과 아닙니까? 네, 간단하게 명목 이자율은 그쵸.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그쵸. 뭐 그게 제일 쉬운 건데 테일러 준칙은 거기서 좀 복잡하게 만든 거죠. 그쵸. 예. 거기서 네. 이제
실제 GDP랑 그러니까 이제 그냥 GDP랑 명목 GDP랑 이제 실 예. GDP랑 차이 이제 뺀 거 가중치를 더하고 그 다음에 하위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복잡하게 돼 네. 있지만 결국은 피셔 효과에서 시작한 거고 네, 맞습니다. 사실 피셔 효과만 해도 명목 이자율은 실제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하면 무조건 안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GDP고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면 명목 이자율이 될 리가 없는데 이거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네네네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일러 준칙을 꺼내면서 숫자를 하나씩 더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 이러니까 좀 생뚱맞다? 누가 피셔 효과로 하면 그러면 뭐 지금 이자율 한 10%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관계를 보자고 하는 거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자율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좀 생뚱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소재로 끌어온 거라고 생각이 되지 예. 그 숫자를 실질적으로 많이 참고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냥 7%확 때리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놀라서. 일단 시장은 당연히 반응한 게 맞는 예, 것인데 예, 예. 근데 이제 그 7%에 너무 막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사실 올해 내내 연준 의원들의 말에 너무 왔다 갔다가 많았던 느낌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생각엔 피로도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시장도 네. 이제 연준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호키시하게 말하든지 도비시하게 말하든지 지금은 다 반응을 일일이 하는데 내년엔 이 부분도 확실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를 해보고 있긴 합니다. 벌써 좀 줄지 않았나요? 많이 준 것 같긴 한데 네. 예전에서 뭐 한 2달 전에 7% 얘기 나왔으면은 네. 그러면 시장이 훨씬 더 크게 이제 요동쳤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막 기념비적으로 요동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발언의 강도에 비해서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발언의 강도에 비해서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약간 올해는 계속 거시경제 장세였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연준 의원이나 CPI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내년 좀 개별 주식의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에 그 테마 주식 중에 그 정유 중에 실적이 좀 나빴던데 그 이유가 주로 해지 때문이었으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없는 정유주, 그 다음에 인프라 유틸리티, 네네네. 그 다음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네네. 그리고 사우디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도 분명히. 사우디 관련된 것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시죠. 예. 호키시한 발언도 계속해서 우리가 입으로 매를 맞다 보면 뭔가 강도가 좀 줄어들 예, 것이다라는 네네. 메시지까지 테일러 준칙에 대한 뭔가 숫자적인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와 함께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번 주에 그 진짜 블러드 총재의 말이 시장을 좀 뒤흔들기는 했는데 비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숫자를 들이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니까 그 뭐 테일러 준칙이든 피셔 효과든 다 이론적인 거고 그게 숫자를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여는 총재가 그런 숫자를 들고 나와서 숫자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니까 생뚱맞죠. 그리고 사실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엄청나요. 테일러 준칙이 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게 그래서, 저런 거 용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벌써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광구 대표님 맞습니다. 또 확실하게 그거 이상하다고 맞아요. 저번 주에 얘기해 줬잖아요. 지난주에 네. 바로 또 그렇게 오류를 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또 네. 신승호 대표 통해서 같은 또, 얘기 하시네요. 네, 네. 한 번 더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2023년이라 그래봐야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빠르게 들어봤고요. 자, 시장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 모셔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팀 김성준 차장 나와주셨어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이 따로 안 하시고 네. 시간이 좀 더 있어서요. 이제 네. 혼자 하시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쭉 네. 해주실까요? 예. 뭐 지난주 시장 또 리뷰해 주시고요. 예, 네. 일단 시장 리뷰 간단히 하고 네. 그리고 일단 또 지난주는 유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80불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곡물 시장도 간단히 짚어보는 네. 시간을 좀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신수구 대표님이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는 연준 위원들의 이제 매파적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 매파적 발언이 이전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시장을 누르는 이제 하방 압력을 하는 기운은 굉장히 강했지만은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의 단행 폭을 어느 정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서로 상충하는 한 주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11월 11일 발표되고 나서 크게 이제 오르고 나서 보통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이제 나오는데 거의 없이 그 상단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주 금융시장의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말 그대로 일단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연준 위원들이 상반의 매파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네. 비둘기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로 의견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 하면은 지난주는 말 그대로 이제 매파적 의견들이 강한 분들이 굉장히 더 세게 말을 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중도적 성향이 강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도 이제 매파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장을 압박을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캔사스, 미니애폴리스 이렇게 줄줄이 이제 총 6분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연준 같은 사람이 몇 번도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 이사님까지도 이제 예, 크리스퍼 윌러 예. 이사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골드만삭스까지도 예. 금리에 대한 이제 인상폭을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너무 축배를 느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금융 축에 대한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경계감이 굉장히 확산이 됐다. 네. 뭐 연준 위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시장 투자자들도 경계감이 여전히 짙다라는 의견이 대두적인 것 같고요. 네. 12월 이제 13일 이제 FOMC 이제 올해 마지막 네. FOMC가 있는데 그 하루 전날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결국은 마지막까지 보고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그 12월에 연준의 이제 금리 상당 폭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5가 지금 페드 와치에는 0.5가 이제 말 그대로 80%가 넘은 상황이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0.75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도 열려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분들이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 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땡스기빙 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있긴 네네. 하지만은 미국이 또 한파가 또 갑자기 또 오는 바람에 추수감사절 행사가 굉장히 조금 위축됐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지켜보시면서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지난주에 유가 시장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지난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80불대 밑으로 한번 떨어졌다 이제 말 그대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80불에 이제 마감이 됐지만은 77불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심지어 원유 재고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재고가 오히려 이제 늘었어요. 네. 엄청나게 이제 네. 늘었기 때문에 재고와 상관없이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데 유가는 기본적으로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하루에 평균 최근 한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평균 원유 수입량이 1,200만 배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4개월 기준으로 원유 일 수입량이 1,000만 배럴 밑으로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네네. 됐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월 900만 배럴 이상의 수입이 현재는 800만 배럴 중반대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 경제 양대 이제 글로벌 경제 양대 산맥의 두 국가가 이제 수요에 대한 이제 부담이 말 그대로 원유 시장에는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원유 자체가 이제 이제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산업 전체에 대한 이제 네. 움직임이 활발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유가가 오히려 이제 그 미국 물가에 오히려 조금 수요가 둔화되는 거, 이제 악재로 인한 이제 수요 둔화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역설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가 보면은 제가 언뜻 보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진짜 90불이 80불 됐네요. 네, 19.99% 예,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 진짜 거의 82불이 78불까지 갔다 왔는데 네, 맞습니다. 심지어 금요일 날 달러가 큰 폭으로 네. 빠졌습니다. 네. 큰 폭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유가 그렇게 빠졌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공급량 자체는 여전히 꾸준한 감소를 한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에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시행 자체는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현재- 큰 네. 이슈는 지금 경기 침체에 관련된 거고 거기에 중국의 실질적인 그 수요가 줄었다는 게 맞습니다. 발표나면서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원유 시장은 굉장히 오히려 가격은 80불대 초반에서 70불대 후반까지도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80불대만 80불대 초반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던데 이게 70불대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물가 지수는 확실히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어서 연준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탠스 자체도 조금 더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주식 시장만 보면 유가가 내려가야 좋은 겁니까? 올라가야 좋은 겁니까?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이제 지금 그 실제로 생각을 이제 하고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 유가에 대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많아지게 네. 되면은 가격은 또 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상황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교 학생 생활 때 말 그대로 배웠던 이론과는 상당히 이제 한 번 더 꼬아서 역설적으로 네. 생각을 해볼 이유 네네. 시장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유가가 한 팬데믹 이전에 한 네. 10년 이상 40불에서 80불 레인지 맞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요번에 지금 80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렇네요. 확 근데 내려갈 여기서 수 이제 있겠네요. 또 미국의 셰일이 이제 다시 참여를 시작하게 네.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참여가 들어온다 한다면은 가격 자체는 더 내려올 수가 네. 있어요. 네. 레벨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쨌든 급격하게 지금 유가가 좀 내려왔고 네. 이 부분이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볼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좀 잠재울 수 있다는 네.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에 이게 이제 대해서는 이쪽도 네. 이게 악재가 오히려 이제 호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시장이니까. 시장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저 곡물 시장도 네.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두하고 옥수수는 같은 데서 심을까요? 다른 데서 심을까요? 제가 한번 이걸 한번 퀴즈입니까? 여쭤보고. 네, 콩과 옥수수인가요? 네, 대두와 콩과 옥수수요. 오. 그 다른 데서 심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예. 콩과 옥수수는 같은 데에서 서로 병행하면서 심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엄청 욕하시겠네요. 저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대두가 그날 네. 그 한 해 풍작이 됐다. 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대두를 거기다 안 심고 옥수수를 오히려 이제 많이 심는 아, 예. 그런 식으로 상반대가 왔다리 갔다 하는 예, 경향이 예, 굉장히 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지난주 이제 대두랑 옥수수 시장은 상반대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에탄올의 주 원료로 쓰입니다. 말 그대로 네. 이제 바이오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요즘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달러가 이렇게 떨어졌고 이제 미국의 이제 옥수수를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또 했습니다. 그런 네. 소식이 들려오면서 옥수수는 가격이 상당히 지지를 받고 올라갔거든요. 네. 또 달러의 약세화도 여기에 한몫을 했고요. 네. 반면에 대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출이 1.1억 부셀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네.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의 재고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사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사료 자체도 여전히 이제 점점 재고가 이제 많아진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료로 쓴다는 것 자체가 돼지의 사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한 비용을 확실히 줄이고 있다. 네. 그렇게 일단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두 가격은 수출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달러가 그렇게 약세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두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많이 하게 됐다. 지난주. 대두는 좀 내리고 옥수수는 좀 옥수수는? 오르고 네,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곡물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밀, 소맥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곡물 수출, 곡물에 대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그 서로 싸움은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제 글로벌리 이제 네.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화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네. 곡물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거는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낮춰주고 네, 맞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우리 자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렇네요. 예, 네. 시장이 좀 안정됐다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 공개가 네, 또 맞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말로 좀 가면서 뭐 소비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목할 만한 이벤트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근데 네. 그 이제 연준의 의사록이 일단은 포커스가 제일 네. 많이 되죠. 근데 그 FOMC가 있었던 날에도 어느 정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고 일단은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매파적 의견이 강하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중립적 의견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의사록 자체에서는 상충된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쪽으로 쏠리는 의견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뭐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더 급격히 할 수도 있다, 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다시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유화된 의견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시장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얘기까지 들려주셨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팀의 김성준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